물리변화를 과학적으로 정리부터 하면 이렇습니다.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물질의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현상인데요. 즉, 변화는 변하니까요. 모양이나 상태 같은 것이 변하기는 해요. 하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컵이 깨진다거나,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 녹는다거나, 지금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리, 즉 이 잔이 유리로 만들어졌다라는, 유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탁 깨뜨렸다고 해서 얘가 갑자기 도자기가 깨졌다거나 도자기로 바뀐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성질, 유리라고 하는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모양만 변한, 이런 게 물리변화의 예가 되는 것이고요. 아이스크림의 경우에는 단단하고 딱딱하다가 녹으면 액체가 돼서 흘러내립니다. 상태는 분명히 변했지만 아이스크림이 가지고 있는 달콤한 맛이라던가 이런 색깔은 그대로잖아요. 즉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물리변화는 성질은 그대로인데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음 예를 통하면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설탕을 물에 녹인다거나 그다음 잉크를 떨어뜨리게 되면요, 지금처럼 잉크가 모여있다가 퍼져나갈 것이고요. 또 설탕의 경우는요, 지금은 덩어리가 보이지만 잠시 후에 다 녹게 되면 투명해져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분명 변화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 물을 마셨을 때 설탕의 단맛이 그대로 느껴지고요. 또 잉크의 파란색이 퍼져도 그대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질은 그대로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물리변화, 여러분들 소리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요,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뜻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가운데에서 변했는데 얘가 물리변화인가? 이건 좀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대비적인 개념인 화학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화학변화입니다. 이 화학변화는 조금 전에 우리가 알아본 물리변화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게요. 일단 정의부터가 다른데요. 화학변화는 어떤 물질의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물질의 성질이 바뀌면서 아예 다른 물질이 돼버리는 현상을 화학변화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성질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여러분 사람의 성격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격 바꾸기가 쉬운가요? 선생님도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좀 소심해지는 그 성격을 참 바꾸고 싶은데 막 노력을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 즉 사람의 성격에 비유하는 그 성질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질이 바뀌는 이러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알아보고 실제 화학 변화에 예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한다면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막 빛도 나고 열도 나면서 뭔가 막 타들어갈 때 빛과 열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나타나고요. 또 성질이 바뀌는 것이 화학 변화다 보니까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요. 색도 바뀌게 되고 냄새도 달라지고요. 맛도 달라진답니다. 색이나 냄새나 맛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물질의 특성이나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변화가 있다면 이건 화학 변화구나 라고 여러분들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두 가지, 세 번째, 네 번째 개념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앙금이 생성된다거나 혹은 기체가 발생할 때 주로 화학 변화의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앙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팥 앙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먹는 음식 속에도 팥앙금 이런 게 있는데, 앙금은 물에 녹지 않는 덩어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물에 녹는 두 물질을 딱 만났더니 얘네가 물에 녹지 않는 어떤 덩어리가 생겼다.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긴 것이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있었는데 앙금, 덩어리가 생성되면 그것은 화학변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특징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어떤 물질, 액체 같은 것이 있었는데 분해가 돼서 기체가 생성된다라고 했을 때요. 상태가 바뀐 경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성질의 기체가 생성된다면 이것도 화학변화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요. 나무가 탄다거나 녹이 쓴다. 이것은 굳이 이러한 특징을 따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딱 보면 화학변화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화학변화가 뭐라고요? 그렇죠. 성질이 바뀌어서
다른 물질이 되는 현상이니까요. 나무가 타게 되면은요, 재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어 버립니다. 전혀 다른 것 우리가 딱 알 수 있죠. 화학 변화구나 눈치챌 수가 있고, 이때 빛과 열을 발생한다는 특징도 있네요. 자, 철이 녹슬는 것도 한번 볼까요? 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튼튼하고 은혜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슬게 되면요, 색도 바뀌고 푸석푸석해집니다. 다른 물질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화학 변화의 예가 된다는 거 바로 찾아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예도 살펴보면은요, 음식물이 부패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단번에 화학 변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학 변화에서 나타나는 냄새라던가 맛이라던가 색 변화가 딱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실제로 코앞에 있지도 않지만 막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먹었을 때 맛이 아주 시큼하겠구나 이런 느낌도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이 부패하는 것도 성질이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화학 변화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과산화수소수를 바르게 되면은요, 상처에 바르게 되면 이렇게 보글보글 기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과산화수소로부터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 즉 우리 특징 가운데에서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도 화학 변화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화학 변화의 예가 되는구나 라고 구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변화를 보면은요, 성질이 바뀌지 않는 물리 변화와 성질이 아예 바뀌어서 다른 물질이 되는 화학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구분해 두셔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의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마그네슘 리본을 준비하여 페트리 접시에 놓습니다. 마그네슘 리본을 가위로 작게 자릅니다. 마그네슘 리본을 연소시킵니다. 이때 많은 빛과 열이 나므로 보안경을 착용합니다. 가에는 마그네슘 리본을, 나에는 작게 자른 마그네슘 리본을, 가에는 마그네슘 리본을 연소시키고 남은 재가 놓여 있습니다. 각각의 페트리 접시에 간이 전기 전도계를 대어 보겠습니다. 마그네슘 리본에 전기 전도계를 대어 보니 빛과 소리가 나네요.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게 자른 마그네슘 리본에 전기 전도계를 대어 보니 빛과 소리가 나네요.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리본을 연소시키고 남은 재에 전기 전도계를 대어 보니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페트리 접시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마그네슘 리본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 보니 반응하여 기체가 발생하네요. 작게 자른 마그네슘 리본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 보니 반응하여 기체가 발생하네요. 마그네슘 리본을 연소시키고 남은 재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 보니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가와 나를 비교하면 마그네슘 리본의 크기만 다릅니다. 이때 두 경우 모두 전류가 흐르고 묽은 염산과 반응하여 기체가 발생하는 성질이 같습니다. 이처럼 크기만 변하는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와 달을 비교하면 마그네슘 리본이 연소되어 생성된 재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묽은 염산과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연소하면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는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은 물리 변화, 화학 변화를 딱 비교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실험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은 긴 마그네슘 리본을 나의 경우는 잘랐고요, 다의 경우는 태워서 다른 물질이 되게끔 했습니다. 딱 보자마자 나의 경우는 모양은 변했지만 성질이 안 바뀌었으니까 물리 변화구나 알 수 있고요, 다의 경우는 완전히 달라졌네,
이거는 화학 변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실험 결과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두 가지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 전독에도 대보고 묽은 염산도 떨어뜨렸는데요. 첫 번째 준비한 그 마그네슘에는요, 간이 전독에라는 거를 대었더니 전류가 흐르면서 빛도 나고 소리도 났고요.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더니 기체 수소도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경우와 다의 경우도 요와 똑같은 성질을 유지했는지 아니면 달라졌는지 실험을 했더니 나의 경우는 똑같았지만 다의 경우는 성질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결과표로 알 수가 있지요. 이처럼 자르기만 하면서 하지만 성질은 그대로 있는 이런 변화는 물리 변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성질까지 완전히 바뀐 다의 경우는 화학 변화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의 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물리 변화, 화학 변화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물리 변화는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화학 변화는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다른 물질이 된다. 이걸 잘 알아두시면서 자,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중요한 문장. 물질의 변화는 자, 두 가지의 변화로 구분할 수가 있죠. 성질이 바뀌지 않는 물리 변화와 성질이 변하는 화학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만 갖고는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정말 주변에 있는 물질의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물리 변화인지 화학 변화인지를 구분하는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4월 5일 되면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데 1번 문제에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알아볼까요? 자, 종이를 접어 예쁜 꽃을 만든다. 꽃을 만들었으니까 변화가 있었죠. 하지만 종이의 성질은 그대로잖아요. 성질이 그대로다? 그럼 물리 변화다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녹아서 상태는 바뀌었지만 아이스크림의 달콤한 맛, 그리고 색, 향 그대로, 즉 성질이 변하지 않는 물리 변화다. 요 1, 2번까지는 순조롭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3번, 4번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 두 개가 사실 많이 헷갈리거든요. 설탕이 딱 등장하면 여러분들은 선입관으로 무조건 단맛이니까 그냥 물리 변화거니 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요, 비교해서 알아보면 설탕이 물에 녹는 것은 설탕이 녹으면서 자, 눈에서 사라진 변화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맛, 즉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이건 물리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설탕을 가열을 해서 녹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태우기까지 한다면 이때는요, 태우면서요 새까맣게 바뀌고 색도 바뀌었죠. 먹어보면 맛도 단맛은 사라지고 없거든요. 그래서 화학 변화다, 즉 성질이 바뀌었으니 화학 변화다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두셔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요 5번째로 나오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 빨리 펜 가지고 요거 빨리 체크하세요. 왜냐면요, 요거는 꼭 나오거든요. 사과의 색이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언뜻 사과 그대로니까 물리 변화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색이 변했다. 화학 변화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잖아요. 성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색이 변한 것이거든요. 성질이 바뀌는 변화, 화학 변화의 예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자고요. 여기까지 해보니까 좀 알 것도 같아요 하는 친구들 많죠? 그래서 요 5가지 한 번 더 하면서 확실하게 내 실력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가을에 나뭇잎이 빨갛게 물든다. 뭘 것 같아요? 자신 없죠? 요것도요,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사과의 색이 변하는 것과 같이 연결하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뭇잎이 초록색이었는데 빨갛게 물들었다. 색깔이 변했어요. 즉 성질 자체가 변했으므로 이것도 화학 변화다라고 반드시 체크를 해두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김치가 씌워지는 것은 저 앞에서 선생님이 화학 변화 설명할 때도 등장했죠. 맛이 달라지는 화학 변화의 중요한 특징이었으므로 이것도 화학 변화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달걀에 익는 것도 생달걀이었을 때는 먹어보면 막 약간 비위가 상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근데 익혀놓고 나면은요, 색깔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지고 향도 달라집니다. 즉 성질이 바뀌었죠. 화학 변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좀 순조롭게 왔는데요. 요 두 가지 정말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체크해 두시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물이 증발한다 라고 하니까 물이 증발하면 사라졌네? 이게 화학 변화일까요? 아닙니다. 물은 증발했지만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물리 변화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리창에 김이 서리는 것도 유리창 주변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운 유리창에 탁 닿으면서 액체인 물방울로 뽀얗게 맺혀 있는 게 바로 그 김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수증기라고 하는 기체가 액체인 물로 상태가 변한 것이지 물 자체의 성질이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질이 변하지 않은 이것도 물리 변화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또 여러 가지를 보니까 어떤 것은 화학 변화고 어떤 것은 물리 변화인데 헷갈리게 하는 선택지가 많았죠. 특히 체크해 둔 것은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절반 정도를 달려왔는데 여기까지 하느라고 엄청 고생 많았는데요. 한번 기지개 쫙 펴시고요. 이제부터 다룰 내용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뭐냐면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물리 변화, 성질이 바뀌는 화학 변화 속에 숨어있는 어떤 과학적인 입자까지 포함해서 이 내용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특징을 구분짓는 그 중요한 과학적인 입자는 정답을 알려드리면 여기 있는 분자입니다. 자, 분자를 알려면 원자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원자는 여러분들이 벌써 알고 있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알갱이, 기본 입자, 동글동글한 입자가 바로 원자잖아요. 그런데 이런 원자가 2개 이상 모이면서 또 다른 기본적인 형태를 형성하는데요. 그 입자가 바로 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실제 분자의 모형을 보면요. 자, 물의 성질을 결정하는 물 분자의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동글동글한 것들이 다 원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다 원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물 분자라는 것을 형성할 때는 원자가 지금 3개가 결합되고 있습니다. 산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하면 물이라고 하는 성질을 결정하는 분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면요. 더 이상 물로서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분자라고 하는 알갱이는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알갱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입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 2개의 또 다른 예를 본다면요, 수소가 물에 이렇게 물 분자를 구성할 때 있을 때보다 수소끼리 모여 있게 되면요, 수소라고 하는 기체 물질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산소 원자 2개가 이렇게 붙게 돼서 눈사람 모양처럼 된다면요, 산소라고 하는 성질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자고요. 특히 물 분자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된답니다. 잠시 후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비교할 때 등장하는 아이거든요. 특히나 이 모습은요, 여러분들 곰돌이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듯한 형태잖아요. 이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때 분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2가지를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앞에 있는 것은 탄소 하나에 산소 2개, 즉 총 원자 3개가 모여서 이산화탄소라는 걸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쪽에 있는 것은요, 탄소 원자 1개, 산소 원자 1개, 요게 결합하면서 일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후 하는 호흡색에도 들어있고요. 탄산음료에 녹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전혀 해롭지 않아요. 하지만 요 뒤에 있는 일산화탄소의 경우는요, 언뜻 보기에는 이산화탄소하고 닮아있고 구성하는 원자도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 중독을 일으키는 몸에 해로운 기체랍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분자가 원자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지지만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다 보니 이 분자 형태가 조금이라도 깨지게 되면 다른 물질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분자 자체가 변화가 없다면, 어떤 변화 중에서도 분자 자체만 변화가 없다면 물질의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분자가 바뀌면 물질의 성질도 바뀐다.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제 분자를 가지고서 물리 변화, 화학 변화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가운데에 물을 분자 모형으로 표현한 것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자, 물 하면 선생님이 물의 성질을 결정하는 입자, 곰돌이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아까는 곰돌이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곰돌이가 이렇게 얼굴을 웃고 있네요. 자, 곰돌이 얼굴을 하고 있는 요 물 분자는 물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요, 물을 들여다봤을 때 이 물 분자의 모습이 동동동동 떠 있죠. 그런데 이쪽으로도 변하고 이쪽으로도 변했는데
자, 수증기가 되는 변화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물이 수증기가 될 때에는요, 요 물 분자의 거리가 가까웠다가 수증기가 되면서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 물 분자 자체, 요 곰돌이 얼굴 자체는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 분자의 모습이 그대로라면 뭐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이 수증기로 상태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즉 분자 간의 거리가 달라지면서 상태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이 곰돌이 얼굴인 물 분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변화이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물리 변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가는 과정을 함께 볼게요. 이번에는요, 물에다가 여러분 전기를 흘려 보내주게 되면요, 다시 물은 수소, 산소라고 하는 기체로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분자 모형으로 본다면요, 곰돌이 얼굴이었던 물 분자가요, 수소, 산소가 되면서 여기서 똑똑똑똑 끊어지는데요. 저 흰색은 실제로 흰색, 빨간색이 수소나 산소의 색깔은 아니지만 요 하얀 알갱이인 산소가 똑똑 떨어지면서 눈사람처럼 이렇게 결합을 하고요. 요 빨간색, 우리가 산소로 알 수 있는 요 알갱이들이 똑똑똑 끊어지면서 다시 뭉쳐지면서 산소 이렇게 분자를 형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에서 수소하고 산소로 변하는 얘는 여러분들 어떤가요? 곰돌이 얼굴이었던 분자 모습이 눈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네요. 그 말은 분자 자체가 바뀌었다, 성질이 변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에서 수소, 산소라는 새로운 물질로 바뀌어버렸다. 이것은 무슨 변화라고요? 화학 변화구나 라고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자 모형으로 이해를 하니까 조금 더 이제 깔끔한 정리는 되실 텐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잘 알아두시고 이제 이 부분을 표를 가지고 이제 정리할 겁니다. 오늘 공부의 이제 마지막 정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 부분만 넘기면 진짜 이제 과학이 전체적으로 쉬워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 표입니다. 자, 표가 나왔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자 모형을 가지고서 연결해서 이해할 텐데 이 부분이 어렵지만 시험 문제에 꼭 등장하고 있는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표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물리변화에서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화학 변화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찾아낸다면요, 확실한 이해를 한 것인데요. 그럼 물리 변화에서 변하는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수르륵 찾는다면, 자, 물이 수증기가 되는 변화일 때에는요, 자, 물 분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 분자 형태 곰돌이 얼굴 그대로죠. 그러니까요, 분자의 종류 그대로입니다. 개수도 그대로고요. 분자가 변하지 않으니까 물질의 성질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구성하는데 분자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원자의 배열이든 원자의 종류나 개수든 이런 것들은 모두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건 그냥 쉽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럼 무엇이 변하느냐? 핵심, 바로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는데 수증기가 되면서 물리 변화가 되면서 거리가 지금 달라졌죠. 이것을 다른 말로 분자의 배열이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물리 변화는 분자의 배열만 바뀌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고요. 화학 변화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변하지 않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변하지 않는 것을 바로 찾기는 어려우니까 변하는 것부터 볼게요. 자, 물이었는데 물 분자 자체가 화학 변화를 거치면서요, 새로운 분자들이 지금 탄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자의 종류 같은 것들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개수도 보면 곰돌이 얼굴은 6개인데요. 여기 있는 눈사람의 개수는 달라졌죠. 따라서 이 표상에서 분자의 종류하고 개수는 변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분자가 바뀌었으니까 물질의 성질 당연히 바뀌겠죠. 이때 분자가 변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요, 여기 있는 동글동글한 알갱이인 원자가 딱 떨어져 나가면서 재배치가 되어서 곰돌이 얼굴이었다가 떨어져서 눈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니까 원자의 배열도 변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변하지 않았나? 바로 요 동글동글한 원자에 집중해 보시겠어요? 자, 여기 앞에 빨간색의 동글동글한 것, 뒤에도 역시 동글동글한 것, 빨간색 6개, 앞에도 6개 있습니다. 그럼 앞에 하얀색 동그라미 원자를 보면요, 12개가 있는데 뒤에도 12개가 그대로 있네요. 즉,
원자의 종류도 그대로고 개수도 그대로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배열만 바뀌면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꼼꼼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문제로도 굉장히 잘 등장하니까요. 시험에 잘 출제되는 유형을